영철 씨의 그 화장실 오지랖이 나오는군요.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 영철발 전쟁 예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은 뭐예요? 전쟁이 좀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나는 안전지대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 참전해서 너무 조용하게 이 기수가 끝나질 않길 바라니까 더 그렇고, 그런 전쟁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광수 씨고 그 다음 영수 씨죠. 근데 영수 씨는 지금 내 라인이잖아. 같은 라인이잖아. 그래서 영수 씨가 막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단 어쨌건 광수 씨가 참여하는 게 영철 씨 입장에서는 더 팝콘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가서 싸우라 이건 아니고, 영철 씨 입장에서는 어쨌건 광수 씨가 더 잘해서 확실하게 좀 굳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걸 뭐 악의로 한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약간 좀 심심한 면도 있던 거지. 살짝 그럴 수 있죠. 광수 씨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지? 이미 게임은 다 끝났는데. 근데 이것도 광수 씨가 약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게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면 그 게임이 끝난 건 뭐야? 옥순이 나를 좋아하고 나는 옥순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침에 영자 씨한테 바나나를 주냐고. 왜 두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배분하냐고. 내정자가 있는데 왜 굳이 면접 퍼포먼스를 하냐고. 그런 게 이제 영자 씨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실은 옥순 씨가 사고방식이 좀 다른, 약간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광수 씨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이 사람이 나와 어느 정도 마음이 됐고 우리라는 표현도 썼고 나도 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했는데 왜 여기 와서 또 이 찬책상에 옆자리에다가 음식을 차려놓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 그게 선이라고 광수 씨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판도는 나왔는데 나와 옥순 됐잖아요. 계속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안주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뭐 영철 씨 입장에서는 영수 씨가 옥순 씨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영수도 마음이 옥순 쪽이 51% 이상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빨리 팝콘을 튀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나. 그러면 옥순님 마음도 그렇다는 뜻이냐고 물어보죠, 광수 씨가. 여기에서는 옥순 씨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른다. 그러면 됐다. 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광수 씨도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게 들어왔을 텐데, 화장실 가서도 멈추지 않아. 영철 씨가 좀 심심해. 집에서 그 아들들과 이런저런 조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좋은 아빠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외로워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서 대화 좀 하자고 하라. 근데 광수 씨가 보면 이게 아까 말했던 어떤 선민의식도 실은 광수 씨가 가진 장단점 중에 하나지만, 성격이 급해. 근데 이 성격이 급한 것도 실은 꼭 단점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래.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완벽하기 위해서 미루다가 그리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걸 시장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시장은 먼저 선점한 애들이 점유율을 다 가지고 갔어. 내 제품이 좋아. 근데 후발주자야. 그런데 선점한 애가 내 제품 보고 자기네 제품 보완해 가면서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그러면 나는 어떤 단서만 제공하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이 성격 급한 건 사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이 사람 마음은 실은 좀 기다려도 되거든.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다림으로써 그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또 봉합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번 광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못쏠기수의 상철님이나 못쏠기수 영수님이나 하여튼 내가 관측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굳이 개입해서 변화를 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죠. 이번 기수 상철님도 살짝 그런 면은 있어. 내가 굳이 개입해서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과학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소극적이고 느려. 그리고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와 어떤 정을 나누는 것 같지 않아.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지, 한편으로는. 근데 광수 씨는 그 반대야. 그냥 거기 가서 내가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변화를 줘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장단점으로 드러나는 거죠. 남녀관계에 팩트체크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게 문제야. 이게 남녀관계에서는 실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사람의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는 거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관점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확인하고 드는 순간 이 사람은 그거를 언어화시켜야 돼. 그걸 언어화시키는 순간 언어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 중에 일부는 깎여나가고 일부는 또 덧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냥 내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부분이 있죠. 광수가 바로 향해요. 옥수님은 반갑지, 광수씨 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나가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해. 여기 와가지고 아까 영호씨가 한 말처럼 그런 말 하러 왔나? 다른 사람 골라보겠습니다라고 하러 왔나?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호씨가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옥순씨가 떨어요.
왜냐면 어제 이 사람과 나는 결정이 됐거든. 결정이 됐는데 굳이 짧게 하러 얘기한다고 와서 한다고? 그러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아닌가? 지금 다른 사람, 만약 남자들이 선택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겠다고 하려고 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남자들 선택에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남자들 선택이 오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선택은 옥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사족이거든. 왜냐면 당연한 거거든. 옥순 씨 입장에서는 어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다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 전자레인지 앞에서 햇반 건네면서도 옥순 씨는 이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영자를 챙겨주는 게 일종의 베품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해서 옥순 씨는 광수 씨를 더 좋아하고 있어. 광수 씨가 다른 사람을 50대 50으로 지금 뭐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광수는 나밖에 없어. 나도 광수밖에 없어. 이미 우리는 서로가 결정됐어. 광수도 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와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걸 지금 굳이 짧게 브리핑할 얘기인가? 실은 와서 잠깐 보고 싶었어요. 잠깐 선택하기 전에 그렇게 공적인 것보다 잠깐 5분이라도 얘기하면서 아니면 뭐 옥순 씨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데이트 나오는 모습 내가 먼저 보려고 왔어요. 이렇게 해도 돼. 왜냐면 머리 만지고 다 했잖아. 머리 이렇게 넘겨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또 나의 선택은 이겁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옥순 씨가 나 떨린다고 얘기한 거야. 살짝 불안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실은 좀 유머를 발휘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시간만 지체되는 것 같아서 선택한 분에겐 말해야겠다. 이것도 참 과한 생각인데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 실은 옥순님이 선택해준 거예요. 본인이 옥순에게 대시를 했잖아. 그거에 옥순이 마음이 열렸고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에 충실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믿는 것,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광수 씨는 내가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대등한 기회를 분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입하는 어떤 것들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를 분배하는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면접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일종의 의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근데 이게 결국은 광수 씨가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것과도 연관되는 건데 이게 자기를 잘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표현만큼 단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광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번의 이혼을 거치면서 그런 단단했던 사람도 좀 흔들리는 사람으로 됐을 수 있겠죠. 왜냐면 불안할 수 있지.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또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솔로나라 있는 동안 나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안 맞는 부분을 볼지라도 나갈 때까지는 다른 사람 찾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뭔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배신의 심리가 자꾸 떠오르니까 의리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실은 광수님의 마음이 실은 옥수님을 향해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야겠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다른 사람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지금 광수님은 옥수님이 베스트예요. 그리고 옥수님과 연결이 되고 싶어. 그렇지만 여기서 이대로 끝내고 싶진 않아. 영자님이나 다른 사람과도 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이 솔로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훨씬 더 이용하고 싶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하면서 아니라고 하죠. 옥순 씨는 자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옥순 씨 입장에서도 슬쩍 짜증이 나. 아니 내가 어제 얘기한 건 뭘로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왜 이런 사족을 갖다 붙이지? 높은 차원의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관계에 굳이 이런 명품의 사족을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다. 그러면서 표정이 살짝 아까보다는 좀 안 좋잖아. 옥순에게 마음을 전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옥순 씨가 영자 씨한테 이걸 또 바로 얘기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지. 이거를 굳이 여기에서 영자 씨한테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영자 씨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순 씨가 가지는 불안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게 영자에게 이런 시도를 못하게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거든. 근데 이제 광수님이 와서 얘기해줬냐 자기 선택 나한테는 쫓아와서 얘기해줬어. 아니 뭐 쫓아오긴 쫓아온 거지만 그렇다고 뭐 쫓아와서까지라고 표현할 필요 있나. 그리고 여기서도 실은 뭐 쫓아와서라기보다는 이게 막 우리 이제 50분에 모여야 되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해 준 것 같고 아마 영재 씨한테는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굳이 얘기할 거면 그렇게 뭐 얘기를 풀어도 되는 거를 굳이 나한테는 쫓아와서 얘기해주고 갔어 하면서 너한테는 얘기도 안 했잖아.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이 얘기 순자 씨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순자 씨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쫓아와서 얘기해줬다. 광수는 나한테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넘보지 마. 그러니까 너도 그냥 편하게 생각해. 야, 어떻게 보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자 씨를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광수는 나한테 그냥 빠져 있고 나도 광수랑 할 거니까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해. 그렇게 아마 옥순 씨가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 이때 현숙 씨 표정도 좀 그랬지. 현숙 씨도 이 얘기 다 듣고 있거든요. 영호 씨는 알아보잖아요. 영자 씨가 지금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너 예뻐 이렇게 그냥 좋게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옥순 씨가 영자가 지금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서 지금 저러는구나. 그래서 나를 더 경계하는구나. 나에게 다 이미 마음이 져 있구나. 그럴 때 더 이 사람을 찍어 누를 필요 없다고. 그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연합을 맺어버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도 있죠. 영자도 이상한데 같은 편이 있죠. 그러니까 영자는 편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대화 보면 되게 웃겨. 자기가 할 말만 계속 어느 순간부터 서로 상대 얘기를 안 들어. 우리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영자 씨는 나는 어제 새벽에 광수님이랑 얘기 이미 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나는 영수님한테 간다고 했다. 근데 영자님은 이런 뜻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광수 씨는 그렇게 안 들었지. 그러니까 영자 씨도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야. 뭐라고 세워요? 당신한테는 지금 얘기했지만 광수가 당신을 선택한 건 내가 광수와 만나지 않고 나는 영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다. 그런 뉘앙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자존심을 세우면 이렇게 신뢰를 잃는다니까 서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할 말만 하는 두 사람인데 이 장면 보면 진짜 웃겨요. 서로가 이제 자기가 전달해야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영자 씨는 자기가 순간 상처받으니까 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을 계속하고 있고, 옥순 씨도 그걸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영자 씨는 광수의 선택을 옥순 씨에게 들은 게 됐죠. 그래서 이게 참 남의 말을 전하거나 확인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맞아, 이때 현숙 씨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다 듣고 얘네 대화 왜 이렇게 하냐? 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이때 표정이 옥순님 악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게 악이라기보다는 여기 넘보지 마라는 얘기죠. 네가 감히 여기 넘보지 마. 넘봤어?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너에게 어느 정도 좀 위아래를 알려줘야겠구나. 물론 위아래라기보다는 그 여기에 넘보면 안 되겠다는 거를 너에게 확실히 주지시켜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자비 없는 그런 표현을 한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옥순 씨가 어쨌건 광수 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광수가 자꾸 나와 확신이 됐으면서도 영자에게 베푸는 이런 것들이 광수 씨를 좋게 보는 이유긴 한데, 그렇다고 영자를 좋게 볼 순 없지. 옥순 씨도 실은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광수 씨가 영자를 챙기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 불편하거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50대 50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거든. 물론 그렇게 표현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게 광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옥순의 마음에 불편한 변은 어디로 가? 광수에겐 표현할 수 없어. 광수의 장점이라고 말을 했고 나도 그것도 인식했으니까. 그거에 다 영자를 찍어 누르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감히 정의로운 광수가 너를 챙김으로써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라고 옥순 씨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은 광수 씨가 옥순 씨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었고, 물론 뭐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될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광수 씨가 너무 이렇게 좀 정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도 그랬고, 옥순 씨가 균등한 기회에 배분 그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그게 영자에게 수동 공격이 되면서 영자 씨는 영자 씨대로 실은 그 전부터 이미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옥순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이미 져 있는 마음, 자존심이 상한 거. 근데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옥순 씨가 또 그렇게 눌러버리니까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 세 사람의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기억 오류가 나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옥순님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광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억이 오류가 난 이유는 영자 씨의 감정이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감정이 실제 기억보다 더 오래 간다. 그래서 감정에 결부된 기억은 이 기억이 변질돼요. 왜곡돼. 왜냐면 내가 슬픈 감정이 깊으면 그 사람이 했던 멘트를 더 슬픈 멘트로 바꿔서 기억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던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숟갈 들고 이렇게 해서 부분 모든 기억들이 웬만하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요. 디테일한 건 다시 재구성해.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깊을 때는 그 감정에 맞춰서 기억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러 말을 다르게 전달하는 건 아니야. 사람이 원래 그래. 왜냐면 여기서는 영자 씨는 이 세 사람의 일종의 삼각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전달하는 거야. 나는 영수님이랑도 처음부터 대화해보고 싶은 게
이제 남녀의 그런 게 아니라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영수님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제 또 사면서로 또 만날까봐 불안하다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죠. 이 옥수님 말 다 듣고 있죠. 근데 이거를 영숙님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영숙님은 옥순이 영수도 만나고 싶어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지. 근데 물론 옥순 씨가 여기에서 나는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 또 광수님이야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영수님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혹시라도 내가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한다면 그건 뭐 이런 오빠 동생 간의 대화다라고 하면서 영자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말이기도 하고 광수에 대한 말이기도 한데, 영수라는 단어가 어쨌건 옥순 입에서 나왔고 영숙은 그걸 정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영숙 씨는 이 정보가 일단 들어와 있어. 그래서 뭐 따로 대화할 거면 뭐 산책 정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영수와 대화를 하는 거는 너의 어떤 것을 뺏으려는 게 아니니 안심하거라. 이 힘든 백성 영자에게 안심시키고자 하는 배품인 거잖아요. 내가 영수와의 이런 시간은 너의 것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니라. 그게 이제 옥순 씨가 너무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뛰어난 것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주변에 적이 많이 생기죠. 뭐 적이라고 하면 적이고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영숙 씨도 저렇게 잘난 사람이, 영숙 씨가 보기에 광수 씨는 별로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광수 씨를 좋아할 게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지. 물론 단정 지은 건 영숙 씨의 잘못이야. 그래도 그게 어쨌건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건 옥순 씨긴 하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해석한 건 영숙 씨의 잘못이지만 근데 현숙 씨 표정 그래도 좋은 뜻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옥순 씨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영자 씨는 너무 상처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옥순 씨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옥순 씨가 이렇게 뭐 외모나 그리고 옥순이란 이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금 견제한단 말이에요. 질투하는 면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훨씬 더 조심해야 돼, 남들보다. 그래서 옥순이란 이름이 부여받는 순간 훨씬 더 조심해야 돼. 이전에 그 옥순님 어땠어요? 그분도 금방 친해지고 말이 센 영자님, 상철님하고 해들다가 잘 안 됐던 영자님하고 먼저 친구 먹고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돌싱 그 옥순님 어땠어요? 처음에 영표 먹고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정숙님하고 친해졌잖아요. 바로 자기 낮추고 털털하게 굴었잖아. 그게 옥순이란 이름이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옥순 씨 딴에는 이게 배려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우위에 있는 거를 자꾸 티낸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옥순 씨가 이런 부분에 사회 경험이 좀 더 많았다면 이런 부분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의 태도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걸 몰랐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지. 여기에서는 어쨌건 나는 영수와 그런 마음이 없다, 너의 그런 관계를 뺏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를 안심시켜주고자 했던 말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더 영자 씨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 주장을 막 하려고 했던 거지. 왜냐면 이 말만 전달되면 영자가 이제는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는 영자 씨에게 나는 영수와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뭔가 남녀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영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지. 그것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부족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건 영수님과의 데이트는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한테 웃음이 퍼지죠. 그래도 좀 그 말은 반가워하는 거죠. 시원하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이제 영자님도 표정에 자기 생각이 많이 드러나는 타입이죠. 저 옥수님 좋아하는데, 사람으로서 좋아하는데 견제도 안 되긴 하죠, 옥수님이 느끼기엔. 여기에서 오디오를 떠올리고 여기서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느끼기에는 옥수는 화려한 돌싱, 본인은 자녀가 있는 엄마. 이미 져있죠, 마음이. 져있죠. 어떤 사람도 경쟁하게 되면 나는 옥순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져있으면 그 일을 하기가 싫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이미 져있으니까 마음이 더 아프고 자존감 더 내려가고, 자존감 내려가니까 더 뭔가 가해자가 있는 것 같고 더 피해자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뭐 각자 그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이게 약간 인간을 마치 예를 들어서 점수고 통과다, 그래서 저 사람이 경쟁이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1등만 뽑힌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 회사의 기준에 내가 안 맞으면. 근데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고 실은 자기가 가진 장점이 다 다른데, 그리고 장점만 보고 사귀는 건 아니거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적극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영자 씨는 이미 져버렸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의 노력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못해. 고정된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 일종의 징징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진 것에 대해서 이 한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실은 그게 결과가 진짜 나올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어쨌건 이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나의 선택지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겹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시간 집중해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영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순탄하기만 한 사랑은 스치는 바람에도 아파하기에. 순탄하기만 한 사랑은 뭐 이건 내 생각이에요. 광수 씨와 옥순 씨를 얘기한 게 아닐까. 스치는 바람에도 아파한다. 스치는 바람은 이제 그런 주변에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갑자기 두근거린다. 이 영자 씨가 항상 좀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솔로 나라에 와서 이 경쟁 구도 자체가 옥순, 영자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죠. 갑자기 두근거리고 이제 현숙 씨도 나 떨려, 나 고독정식이다 하지만 고독정식 아닌 거 알고 있잖아. 일단 누군가가 선택한다고 하면은 영식 씨가는 100%고 영호 씨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영자 씨는 랜덤 안 하고 싶다. 근데 랜덤이 나왔어. 근데 영자 씨는 자꾸 어떤 부정적 예언을 하거나 내가 좋은 상황을 좁혀놔. 이게 되면 좋겠다. 이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나쁜 일을 바라봐.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사고 안에는 나쁜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영자는 평소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영자 씨가 원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솔로 나라 자체가 진짜 가혹한 환경이거든. 실은 이렇게 아이 키우고 회사의 생활을 하다가 실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들 막 쫙 깔린 자리에서 여러 사람과 이런 감정적인 소모를 한다 그러면 진짜로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탈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수는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은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벌써 표정이 대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런 사회성이 좀 없고, 사회성이 없다는 게 막 그런 부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단점이지만 이런 데서도 자기의 밝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를 되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옥순 씨가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건 이것도 나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 옥순 씨가 광수 씨가 영자 씨와 균등한 분배를 할 때 상처받았거든요. 옥순 씨. 그거를 영자 씨한테 수동 공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옥순 씨가 자기의 좋은 모습, 웃는 모습, 그리고 이런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술자리 안 갈래라고 영숙 씨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전회차인가 그랬어. 그런 걸 보면 자기가 그런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자리를 피하는 거지. 그러면 옥순 씨는 그렇게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자 씨는 다시 또 어떤 그런, 이미 내가 랜덤 데이트가 분명히 한 번은 존재하잖아요. 낯설 기수에서 랜덤 데이트가 없었던 적은 없어. 그런데 영자 씨는 랜덤 데이트 안 하고 싶은데 라고 규정을 해버렸어. 그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또 재수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정적인 예언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랜덤 데이트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하필 이러면서, 하필 내가 싫어하는 랜덤 데이트가 하필 재수없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적극적이고 열의를 갖고 임할 수가 있나.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즐기려는 자세, 그래야지 재밌지라고. 이런 자세에서는 벌써 차이가 나죠. 광수 씨는 그러면 오늘은 영표 없다. 영표가 있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는 광수 씨의 이런 선한 정의로운 마음이 또 표현되고 있죠. 보따리 중에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죠. 영자 씨, 나 오늘 뭔가 기분이 좀 그런데. 벌써 부정적 예언을 걸고 있죠. 부정적인 예언을 자꾸 실현시키기 위해서 걸고 있어. 그래서 나 뭔가 기분이 그래.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잘된 일과 잘못된 일 중에서 잘못된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잘못된 일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런 점집에 갔을 때 그 점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부정적 예언 아니면 애매한 그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집에 와가지고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은 배제시키고 그것에 맞는 것만 맞췄네? 이렇게 된다고. 나한테서도 마찬가지지. 내가 대해서 부정적 예언을 해놔. 그러면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역시나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역시나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맞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더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나 갑자기 기분 좋아졌는데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좋아졌다는 말도 있지만 영자야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 근데 이 나는 소리를 보면서 또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혼자 답 내리고 먼저 어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 느낌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게 결국 긍정적인 태도겠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신감이 있는 것. 이제 저기서 현숙님과 이제 순자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이 그래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표정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골라요라고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거 어차피 랜덤인데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뭐 영수, 뭐 광수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남자도 남자대로 고를 거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북경의 나비가 캘리포니아에 태풍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나 뽑고 싶은 게 있어 눈에 보여. 마치 이제 저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선택을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농구나 배구에서 신인 드래프트다. 그러면 저 쟤를 먼저 뽑아갔네 이럴 수 있겠지. 근데 뭐 어차피 랜덤인 걸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이 뭘 뽑든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에서 거기서 뭐 아쉬움을 가질 필요 없지. 아니 내가 너무 이게 이성적 사고만 생각하는 건가? 감정적으로는 뭐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갔네. 내가 저거 꼭 뽑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어차피 랜덤인 걸 결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벌써 뽑고 싶은 걸 갖고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상황에서도 내가 난 꼭 저걸 뽑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이것도 높은 확률로 좌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세팅이지. 여기서 이제 저거 안 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제 단서를 자꾸 만들어 놓잖아. 자꾸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후회할 만한 일, 뭔가 좌절할 만한 세팅을 자꾸 해놔요. 만약 안 뽑았어도 뭔가 다른 부분에서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 그리고 이거는 아까 오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역시나 내 예감이 맞았어. 이러면서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영자 씨의 문제냐?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도 힘들 때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괜히 갖고 그런 생각에 또 매몰되고 또 스트레스 받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이 자꾸 올라오니까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에 더 집중하고 그런 일에 더 뭔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억 속에도 그런 일을 더 간직해 놓고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 영자 씨는 여기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경쟁하는 스트레스 주변에 완전히 다른 환경들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저런 쪽으로 빠져가는 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옥수님 내가 뽑고 싶은 거 뽑았어. 스스로 이제 자꾸 서사를 만드는 거지. 내 불행의 서사를 만들고 있어. 이제 나는 술로 이런 작가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저렇게 불행의 서사를 알아서 만들어준다면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땡큐지. 대박이다. 나 어떡하지? 무슨 상관이야. 저게 뭘 줄 알고. 이게 유난히 빛났대. 그거는 실제로 포장지가 달랐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햇빛에 따른 그림자와 각도의 차이였겠지. 달랐으면 또 뭐 빛났으면 그게 뭐 거기에 뭐 여유주가 들어있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다 똑같은 걸 뭐. 근데 나도 이게 유난히 빛났다. 옥수님이 나랑 선택하는 취향도 비슷해. 그렇군요. 아니, 영자 씨가 그 말을 해요. 그거 광수님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영자 씨가 거기에서 이제 광수 씨면 좋겠다고 한 게 나는 광수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거든. 그리고 옥순 씨가 나는 광수랑 할 거야. 영수랑은 대화만 할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이 옥순과 광수를 그래 너네 알았어. 너네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가.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은 딱 해가 섬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거야. 영자님 마음에는 그래 너네들 됐지. 행복하게 저 섬에서 살아.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고 싶은 게 영자 씨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광수님으로 계속 엮어주고 있는 거지. 그게 광수님이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편한 거죠. 제발, 굳이 뭐 제발이랄 것까지 있나? 뭐 결과적으로는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걸려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잖아. 내가 자꾸 불안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에 쪼이면 계속해서 스스로는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왜냐면 나는 여기서 계속 쫓기는 입장이야. 쫓기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야가 좁아져. 우리가 이 쫓기는 상황은 싸우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분출되고 있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시야가 좁아져요. 이게 진짜 물리적 의미에서 시야가 좁아져. 왜냐면 내가 싸우는 상황에서 어때요? 앞에 눈만 봐야 돼. 앞에 눈 패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피가 몰리지. 그래서 냉정하게 사고가 못해. 하나밖에 집중해서 못해. 도망갈 땐 어때요? 주변 상황 안 살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시야가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이성적 사고를 자꾸 못하게 돼. 근데 벌써 여기서 영자 씨는 이성적 사고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소의 영자 씨보다는 덜하게 되는 거지. 마음이 쫓기는 마음이거든. 계속 쪼는 마음. 우리도 이렇게 뭐 뽑기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뽑을 때 이게 쪼는 마음 들잖아요. 도박할 때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애들이랑 뽑기를 가끔 하는데 그 뽑기 할 때 이제 그거 통통이라고 그러죠. 돌리는 거. 아무튼 그거 할 때 이렇게 쪼는 마음으로 뽑잖아요. 물론 그게 짧으면 즐거워. 짧은 시간의 설렘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기도 해요. 그게 또 새로운 느낌이니까. 그런데 저걸 저렇게 오래 가져가고 불안하고 연결돼 있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말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저 말로 마음이 편해지지 않지. 더 저 말에 매몰되는 거지. 도산서원이군요. 그래서 도산서원에서 이제 랜덤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죠. 이 옥순 씨가 이렇게 즐기는 태도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광수님과 여기서 영숙님이 전혀 뜬금없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어. 아니야, 나랑 한복이 달라. 현실 부정하지만 같아요. 누가 봐도 너무 같아. 주변을 봐도 나밖에 없어. 옥수님은 이제 마냥 좋죠. 한복 디자이너 같다고. 근데 옥수님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이걸 분석하면서 나도 깨달은 사실인데 옥수님이 수동 공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아, 옥수님 내면에서 광수님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아까 깨달았어요. 말을 하다가 이게 방송을 좀 여러 번 보면서 분석을 하고 와가지고 딱 그 정해진 말을 하면 이렇게 중간에 안 깨닫는데 캡처하면서 한번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다시 깨닫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수님이 그런 수동 공격을 안 할 수 있는, 근데 수동 공격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떤 거절을 못한 거거든, 일종의. 그랬을 때 수동 공격을 하거든요. 여기서 거절을 못한 그 마음은 광수에게 확실하게 딱 단정 지어라. 나잖아. 영자를 왜 얘기해?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 그런데 옥순 씨는 자기의 밝은 모습, 좋은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좋게 넘어갔어요. 근데 마음에 그 응어린 남아있지. 그거를 푸는 게 수동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자 씨를 더 이렇게 좀 찍어 누르는 태도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영자 씨에게 나는 영수랑 대화만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수동 공격이 안 나온 시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광수 씨가 와가지고 난 당신밖에 없어라고 확실하게 선택을 해줬거든. 그 시점에서는 옥순이 풀려가지고 수동 공격이 안 나가서 그 시점에서의 옥순 씨는 영자 씨한테 진짜로 선의를 가지고 나 영수 씨랑은 대화만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영자 씨는 옥순 씨의 수동 공격이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수동 공격할 급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나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면서 충돌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아까 말하면서 생각이 들었어. 다시 깨달았어. 그렇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말하면서 어떤 가설이 자꾸 뒤집히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깨닫고.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렇게 마냥 밝은 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밝은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분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옥순 씨도 나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숙 씨는 표정 안 좋아하지만 누가 표정이 안 좋아? 영숙 씨 마음에 영숙 씨 마음속 표정이 안 좋겠지. 왜냐면 여기서 광수 씨는 아직 누가 누군지 발견 못한 시점이거든. 표정 관리하세요라고 이제 광수 씨가 들리게 말한 건 아니지만 광수 씨는 아직 영숙 씨가 자기랑 이렇게 짝이 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정 관리하라고 광수 씨도 이제 발견하고 영숙 씨랑 대결이 됩니다. 여기서 옥순 씨가 웃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도 이게 뭐 현숙 씨가 잘 어울리네 이런 말도 옥순 씨한테는 거슬렸겠지. 웃지 마시오. 왜냐면 영숙의 마음은 상철밖에 없거든. 이미 영숙 씨는 상철과 그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이 사람의 문화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미 꿈꾸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좀 불편해요. 그래, 마음속 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광수는 옥수님 선택하고 있죠. 옥수님을 바라보면 보호해주고 싶고 누군가 옆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연애, 이성,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인지 걱정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랑이라 생각해 옥순을 선택했다. 광수가 옥순을 바라보는 이런 사랑의 모습도 생각해보면 정확히 선한 내가 베품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선한 의지로 만드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해주고 복지를 베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광수 씨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분들이 있죠. 광수 씨도 그런 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상철님이죠. 다 알고 있었죠. 영숙님은 상철님한테 지금 굉장히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풀리고 해서 확실하게 표현해줘서 상철님 선택하겠습니다. 영숙 씨는 자기가에게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데이트를 가죠.
옥수님도 완전히 일방이죠. 광수님밖에 없죠. 광수님이 뛰어와서 한 말도 있고 제 선택은 옥수님이라고 하고 나갈 때까지는 옥수님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어쨌건 옥순 씨는 그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광수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니까 옥순 씨도 지금 광수 씨에게 마음이 확 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영철 씨의 등장이에요. 영철 씨가 등장했을 때 정숙 씨가 대화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좀 그 의지를 북돋아 주죠. 실은 정숙 씨도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영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자 씨에게 저렇게 또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또 됩니다. 정숙 씨는 마음이 마냥 편하진 않지 그래도 이 사람을 믿는 방향으로 푼 것 같아. 그리고 이해를 해주는. 어쩌면 정숙 씨가 그래도 좀 사회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옥순 씨는 확실히 마음에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타격이 있고 저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쌓고 있구나. 수동 공격을 하긴 하는구나. 그러면 옥순 씨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해도 조심해서 대해야 돼. 이 사람을 좀 배려를 더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지. 정숙 씨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일 수도 있어. 영숙 씨는 겉으로 실은 다 티를 내. 그래서 그런 티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고 이 사람이 세게 보여도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지 이러면서 넘어가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어. 근데 이제 가끔 영숙 씨가 조금 과하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을 잘 넘겨야 되고 근데 이제 옥순 씨는 편안하게 하지만 실은 마음속에 쌓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 씨는 저는 변함없습니다. 영철님이고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영철 씨는 오늘은 영숙님이라고. 영철 씨는 남봉꾼처럼이라고 했잖아. 남봉꾼처럼이라고 해놓고 왜 영숙 씨를 고르는 거야 남봉꾼처럼. 영철 씨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지. 왜냐면 솔로나라 나왔는데 여기서 후회 없이 하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스펙타클한 우리 기수가 재밌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숙님을 또 말을 하는 거죠. 영숙님은 럭비공 같은 매력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해봤어요. 영철님이 여유가 있긴 한데 이게 좀 그런 센 부분이 좀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영철님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과 또 영숙님이 또 충돌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남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혼내요. 혼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도 힘들고 내 자식을 더 혼내, 더 엄하게 키우게 되는 그런 성향이 오히려 있죠. 현실적으로 영철님하고 영숙님은 여러모로 좀 넘어야 될 허들이 훨씬 더 많지. 어쨌건 마음에 있는 건 정숙님이긴 한데 정숙님과는 어느 정도 마음이 확신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영철 씨가 이 부분을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이러고 싶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정숙 씨가 나는 직진이에요라고 말을 하면서 영철 씨가 그 말을 못 맺었었어. 둘이 데이트할 때. 그래서 영철 씨가 그러면서 그쪽은 직진이에요? 막 했을 때 그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정수 씨가 나는 직진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영철 씨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이런 말을 못했어. 근데 어쨌건 영철 씨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애초에 소개팅을 해서 만났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철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숙 씨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영철 씨에 대해서 지금 나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철 씨와 잘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하고 좀 대화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확인해보고 싶다. 근데 뭐 저런 마음은 솔로나라 나와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영철님이 너무 안 좋아해서 나 너무 눈치 봤어. 아니 순자님 영자님한테는 이러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이러고 있네. 영철님은 원래 그렇게 막 표정이 이렇게 좀 쉽게 약간 안 좋은 것 같은 표정이 드러나기가 쉬운 사람인데 그냥 순자 씨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순자님은 지금으로서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영수님이죠. 왜냐면 처음에도 영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순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외모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의 허들, 외모의 허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나이의 허들을 그대로 가져가자니 여기서는 선택지가 너무 없잖아. 영우 씨밖에 없어. 그래서 영우 씨 한번 도전해 볼까 했는데 영우 씨가 나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실은 영우 씨가 굉장히 명확하게 거절해줬잖아요. 이 솔로 나라에서 되게 보기 드문 명확함으로 거절해줬잖아. 그래서 지금 순자님은 영우에 대해서 마음을 확실하게 접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영수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외모적인 허들인데 순자님이 보는 외모적인 허들. 그러니까 순자님이 아무래도 너무 어리니까 더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어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어울리다 보면 또 이렇게 나이 있고 이 사람이랑 어울리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지금 누군가와 이렇게 친해지고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영수님이 그래도 굉장히 동안이고 이러니까 외모적인 허들을 조금 이렇게 낮췄을 때 영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영수에게 가야겠다. 순자 씨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뭐 이렇게 만나다가 어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른 건 조건 보지 말고 그냥 마음만 보자.
이 마음은 이제 내가 상대가 남자로서 보이는 그 마음이지. 그게 이제 나이의 허들, 외모의 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의 허들이라는 거는 조건이고 외모적으로는 허들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순자 씨 마음속에 아마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그냥 딱 봤을 때 영수 씨는 이렇게 좀 부담감이 안 느껴져. 일단 인물이 좋아. 그리고 그렇게 막 아저씨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가는 마음이 마음이 갈 수 있어 충분히.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가장 마음이 가. 실은 영호보다 더 마음이 가. 그러니까 이 마음만 보자의 그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 외모를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마음만 보자. 이제 무조건 영수다. 근데 이제 영수 씨 마음에 지금 순자 씨가 최소한 3위 바깥이지. 일단 옥순, 영자. 그 다음에 이제 잘하면 순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순자 씨가 앞으로 이제 어떤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죠. 순자. 그리고 뭐 영식 씨. 영식 씨는 또 현숙 씨와 운 좋게 형성이 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숙 씨가 차라리 영호 씨랑 데이트를 하고 영식 씨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게 영식 씨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이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현숙 씨도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아쉬워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영호 씨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면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영식, 현숙이라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좋아하고 두 사람은 뭐 여기서는 뭐 크게 별 문제 없이 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영식 씨와 데이트를 바라기도 했어. 나한테는 최고였던 것 같다. 이 랜덤 데이트로 현숙과 좀 가까워진 거죠. 근데 이제 현숙 씨의 마음은 자꾸 영호가 거슬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 현숙 씨가 지금 시점에서 선택한다면 영식 씨예요. 제가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영호 씨가 어떻게 활약을 할지, 영호 씨가 워낙 또 노련하고 그분도 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파고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호 씨가 등장을 하죠. 영호 씨는 영자, 정색, 현숙 정색. 영자 씨 괜찮죠? 영호 씨. 데이트하기 좋은 사람이고. 근데 현숙 씨는 자기 거를 뺏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실은 둘 다 나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던. 근데 이제 현숙 씨가, 이제 영호 씨가 영자 씨와 데이트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근데 영호 씨는 오늘 다른 사람을 원했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영호 씨가 떠나갈까봐 현숙 씨는 실은 이제 불안해지는 면이 있겠죠. 영자님 된 걸 보고 기분이 진짜 안 좋았다. 기분이 좋을 순 없지. 좋을 순 없지만 이제 너무 드러냈다는 게 이제 현숙 씨가 저게 타격이 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대화하고 싶다는 사람이 멘칭이 됐는데 운명의 장난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하는 분도 지적해요. 영식님이랑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영식님과의 별개로 영호님한테도 계속 신경이 쓰인다. 내 건 내 거. 그래서 이제 영자님마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더 갖고 싶으니까. 근데 실은 내가 가진 것에 좀 더 만족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후회가 연속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커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후회의 연속인 삶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근데 솔로 나라에서는 그러게 힘든 일인 건 사실이죠. 솔로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어떤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 이외에 차선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차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것 중에 모든 것을 합쳐서가 차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기회비용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차선이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실은 비교해서 그것보다 나? 오케이. 더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10가지 옵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9가지가 다 쉬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했으면 그거에 이제 장점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랜덤 데이트 하다가 서로 잘 맞으면 어떡하지? 라고 후회가 이제 막 걱정이 되고 후회가 되죠. 하지만 영호 씨는 옥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영호 씨는 아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아이를 지금 양육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인데 뭔가 다른 사람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좀 엄두가 안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옥순 씨와 대화를 안 해봐서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 영자님하고 옥순님. 근데 일단은 영자님하고는 했지만 접점이 없었다. 그래서 뭐 옥순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수님이랑 상철님 남았고 지금 영자님은 지금 그러면 나는 이제 영수랑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또 영수가 옥순한테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하지만 벌써 표정이 살짝 굳었어. 상철님, 영숙 씨와 데이트를 해요. 근데 상철님은 다른 사람 알아볼 마음 없어. 어떻게 보면 솔로 나라에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철님은 여기에서 뭐 여러 사람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피곤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애초에
그런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주변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듣기로는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인 걸 알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시야가 좁은 거냐고? 한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거를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팠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걸 잘 생각을 못하지. 그래서 취미생활도 더 깊어지는 거고. 근데 그거는 상철씨의 장점이라고 봐요. 데이트하고 나서 더 끌렸다. 포스가 있었다. 영숙님의 그런 모습도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상철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순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 아니고 그런 거에서 매력을 더 느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확실히 안 거죠. 이제 뭐 반성을 시키는, 잘못했다고 말하게 시키고. 이제 영자 씨는 이제 벌써 자기가 생각했던 불길한 일이 생겼죠. 아까 옥순 씨가 나름 배려 타임이 시작됐을 때 했던 말조차도 이제 힘든 거죠. 거기에서도 옥순님은 그래도 영자님한테 나는 남녀로 얘기 안 한다라고 했음에도 영자님은 뭘 기억해? 영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만 기억해. 그게 영자님의 관점이에요. 왜냐면 옥수님이 견제되니까. 아, 옥수님은 영수님과 대화하고 싶어 했구나만 기억하고 불안에 떠는 거야. 이제 그리고 영수씨가 등장하고 옥순씨 비주얼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를 저 말로써 살짝 좀 중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커플이 됩니다. 하지만 영수씨는 원했다는 거, 옥순씨를. 그래서 어제 분명히 그 취미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마음대로 옥수님을 선택했다. 근데 영자 씨는 비주얼 대박이라고 말을 해줬으면서도 여기서 내가 비주얼 대박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남들한테 왜 나한테 안 해줬냐, 예쁘다고 안 해줬냐라고 남들한테 또 뭐라고 해. 영자 씨도 다른 사람한테 이쁘다고 안 했잖아, 많이. 근데 옥순이한테 했잖아. 그런데 왜냐면 영자 씨는 벌써 져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패배를 인정하고 비주얼 대박이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너무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다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안 해줬냐, 잘 어울린다는 말도 왜 안 해줬냐, 왜 예쁘다고 안 해줬냐. 그 말에 정숙 씨가 떠들어도 되는지 몰랐다. 되게 부드럽게 잘 대처했죠. 이런 것들, 실은 이런 거는 카메라에 물론 잡히고 오디오도 다 따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은 보듬는 식으로 뭔가 바로 그런지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숙 씨의 어떤 인품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게임 진행하고 각자 슈퍼데이트권 얻는 거. 어쨌든 데이트권은 범 내려온다로 그 홍보 영상 찍는 거였죠. 벌써 여기서 이제 망했다고.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현숙 씨가. 근데 현숙 씨가 자신감이 없는 이 태도가 아이를 키우면서 데이트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드러났을 것 같아요. 현숙 씨가 자신감이 있었다면 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겠지만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숙 씨가 자기 자신감이 좀 없고 혼란형 애착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근데 뭐 그것만도 대단한 거지, 실은. 그리고 광수 씨는 또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영숙 씨도 어쨌건 이런 무용에서 또 지면 안 되잖아요. 상철 씨는 영숙 씨가 신경 쓰이는 거야. 영숙 씨가 뭘 하나, 영숙 씨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지. 벌써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수 씨는 제대로 해서 슈퍼데이트권 따자. 이기고 싶은 거죠.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근데 영숙 씨가 물어봅니다. 슈퍼데이트권 누구한테 쓰고 싶은데요? 광수 씨가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광수 씨가 우리가 데이트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근데 광수 씨가 끝까지 영숙 씨와 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광수 씨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 나와 같이 노력했던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정의감이지. 나와 같이 노력해서 슈퍼데이트권을 딴 사람에게 내가 데이트를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광수 씨가 이해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광수 씨가 가지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한 그 맥락이에요. 정의감이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데이트를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슈퍼데이트권 따줬는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안 되지. 정의롭게 난 이 사람한테 써야지라는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영숙 씨를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숙 씨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상철 씨한테 쓰고 싶은데요 라는 얘기를 못해. 나한테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대놓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로 서로가 합의해서 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광수는 난 옥순과 데이트를 하고 싶지만 정의를 위해 영숙 너와 데이트를 하겠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 너에게 나의 시간을 쓰겠다. 영숙 씨는 나는 상철과 데이트를 하고 싶지만 네 말에 거절을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영숙 씨가 거절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숙 씨가 뭐 이렇게 말이 좀 센 사람인데 거절 그리고 뭔가 이런
그런 말, 부탁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게 쌓여서 센 말이 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를 못하다 보니까 센 말이 나가고 반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인 상태에서 자꾸 주변을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뭔가 이런 거절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대놓고 못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광수 씨가 영숙 씨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내가 거절을 못해. 나를 거절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가해자처럼 느껴져. 심지어 뭐가 가해자야. 나는 상철과 행복하게 미국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광수가 미워지는 거야. 광수 씨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광수 씨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보이는 게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마음속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광수식 선한 의지야. 근데 이게 벌써 피해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이게 아침에 음식 2접시 갖고 와서 면접 퍼포먼스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수 씨는 이게 자기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의지에서부터. 근데 그렇다고 영숙 씨가 잘못이 없냐? 그건 아니지. 여기서 아니 난 상철 씨랑 할 건데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했어도 실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거절을 못했어. 영숙 씨가. 뭐 여기서도 현숙 씨가 출 수 있겠냐? 영식 씨도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바로 포기. 근데 여기서 상철 씨 태도가 너무 의외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상철 씨는 실은 이게 숨겨져 있어 그렇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 것 같긴 해. 물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운동으로 10등 안에 들은 사람이잖아. 그 피지컬이 그 뛰어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종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해서 결과도 내봤고 뭐 그러면서 연습하는 거 보고 그냥 아니 뭔가 그냥 근자감인 줄 알았어. 근데 춤추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리듬에 몸을 맡기는 그 리듬감이 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게 자신감 있게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면 춤을 못 췄어도 멋있어, 실은. 근데 춤 자체도 괜찮았어요. 되게 느낌 있는 그런 춤이어가지고 물론 제가 뭐 춤을 잘 알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상철 씨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진지한 표정으로 평소에 드립도 한 번 안 치던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저거를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거에서 저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안심시키는 거야? 헷갈리더라고. 여기서 영자 씨는 데이트가 아니다. 조별 과제 느낌인데 벌써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냥 데이트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행복한 거라고.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좋아해도 되잖아. 어떻게 보면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커플이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아닌가? 순자 씨네인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젊은 피로 다 엎어보지 뭐 이런 하면서 임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뭐 조별 과제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지. 영호 씨 입장에서도 왜 나를 조별 과제하는 대상으로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조별 과제 하면은 보통 뭐예요? 눈치 싸움 하잖아. 덜 하려고 눈치 싸움 하잖아. 이 관계를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눈치 싸움 하고. 물론 이건 영호 씨한테도 실은 좀 실례인 일이지. 그래서 근데 영호 씨가 대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 실은 듣고 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남자로 볼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더 선 긋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딱 보여지는 것만 하고 들어가도 돼. 근데 영호 씨는 나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영호 씨의 장점이겠지. 그러면서 뭐 연습을 하죠.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주 3회 라방 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